드디어 내 회사를 만들었네. 그동안 건설 바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로 최고의 품질, 사람이 살기 좋은 집 많이 만들 거다. 가자! 네, H구요. 거기 재개발 허가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예. H구역이라 거기 분양세대가 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따내야겠다. 이 대표, 내 지금 현장 나가볼 건데 같이 안 나가볼래? 가봐야지, 박 이사. 가봅시다. 건설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저는 예전 직장 동료와 직접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약 5억 원의 매출로 시작해 직원 50명에 매출액 100억까지 달성한 회사로 매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요즘 로이어 건설 성장세가 무섭던데요. 아이고, 가차내십니다.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래서 H구역 재개발 공사를 믿고 맡겨볼까 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규모도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회사와 도급 계약도 체결되면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휴,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이 나겠노? 그 현장에 지원들이 몇 명 걸렸다고? 한 10명 정도 된다. 일단은 뭐 일용직 근로자로 대체하긴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거래처에서도 자재값 올려달라고 난린데 안 오른 게 없네. 아휴, 그래도 K&N 건설 미수금 채권 받을 게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자. 그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체도 조금씩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시장까지 얼어붙게 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H구역 공사 미수금 결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표도 지금 상황 잘 아시잖아요. 금리가 너무 오르고 대출도 잘 안 되니까 미분양 세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 회사도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K&N 건설 허세 또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도 점차 커지게 됐습니다. K&N 건설회사 연대 보증까지 썼던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상황이 답답하네요.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게 됐고 결국 내 손으로 소중한 인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N 건설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니 우리 회사마저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노? 네, 이호진 씨의 말씀처럼 좋은 집을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는데 참 눈앞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참 안 따라주네요. 일단 해결책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호진 씨는 직전 회사 동료인 박동하 씨와 함께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호진 씨는 오랜 동안 건설업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는데요.
약 5억 원의 매출로 시작했던 것이 직원 50명에 매출액 100억 원까지 달성하면서 매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 사업에도 조금씩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상위 건설 회사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과 어음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고 이호진 씨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상위 건설 회사마저 휘청거리게 됐고,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인 이호진 씨의 건설 회사마저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정말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드라마를 보면요. 도급 계약을 했던 KN건설회사가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연대보증까지 섰던 이호진 씨의 건설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이호진 씨가 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진 씨 개인 채무가 아니라 법인의 채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법인 같은 경우도 파산이 꽤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과다한 채무로 인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2배 이상 뛰어버리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인 파산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법인 파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하려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법인이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영리 목적 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 법인일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게 피땀으로 일군 회사고 어떻게든 좀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러나 도저히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신속히 법인 파산을 알아보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런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집니다. 네, 자 일단 법인 파산을 하면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 독촉에 시달리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법인 파산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런 절차들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표자가 채권자들한테 덜 시달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네요. 자, 법인 파산을 하면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일부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근로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네. 내가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다음 장점은 어떤 겁니까? 네, 세 번째로는 임금과 관련해서 법인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야, 이게 사실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표자만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근로자들도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근로자 측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면이 일견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죠? 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건데요.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가 있죠.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미납된 조세 채무가 있으면 과점주주는 이차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중 조세 채권자가 있다면 그 조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법인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법인 파산의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계산하는 게 이게 사실 뭐 개인처럼 단순하지는 않아서 절차가 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은 크게 파산 신청, 보정명령,
비용 예납, 대표자 신문, 파산 선고, 법인 재산 환가,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채권 조사 기일, 배당, 파산 종결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역시 뭐 절차가 좀 긴데요, 변호사님. 네. 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인의 기초정보,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2, 3주 안으로 대표자 신문 사항과 보정명령,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옵니다. 대표자 신문 사항은 법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파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요. 네. 보정명령은 이런 신문 사항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용 예납 명령인데요. 이 비용 예납이라는 그 명령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 법인 파산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만약 재산이 있다면 환가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파산 관제인을 반드시 선임하게 됩니다. 예. 이때 개인과 다르게 법인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 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예납금이 500만 원, 5억에서 10억 원 미만이면 700만 원, 그리고 10억에서 50억 미만이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예납금이 결정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지 못하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못 내서 시작도 못 해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용도 납부를 하고 법원에서 제출을 하라고 한 것도 다 제출을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이제 법원에서 대표자 신문 기일을 잡게 됩니다. 신문 기일 잡기까지는 신청서 접수 보통 1,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대표자 신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조금 무섭거든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신문 당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런 절차는 아닌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전에 그 신문 사항을 주고 저희가 먼저 답변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상 못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대표자 신문 기일이 있으면 함께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제 함께 동행한 이제 변호사에게 토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대표자 신문을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주일 안으로 파산 선고가 납니다.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낸다면 파산 선고까지 짧으면 2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또 있어요.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파산 선고를 해도 예. 이제 기존의 법인이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아갔으니까 이거를 환가해서 쉽게 말해서 팔아치워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가 절차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 정말로 처분할 만한 게 안 남아 있으면 채권자 집회 기일만 1회 진행하고 환가나 배당 절차 없이 절차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 법인 대표자들 중에서 파산 신청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재무제표성에 드러나는 가지급금이 있는지 네.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원은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특히 이제 법인이 영세할수록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네. 막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이 이제 법인 파산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그 돈을 업무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이걸 다시 파산재단에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내라는 거죠. 예. 자, 돈이 없어서 이게 지금 파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표자가 그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게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지급금을 만드시지 않아야 하고 가지급금이 어쩔 수 없이 있다. 이때는 실제 업무상 지출된 돈이면 꼭 대표자가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 잘못하면 횡령, 배임 이런 형사 책임을 지실 수 있고 사기 파산 문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야, 이게 평소 법인을 운영할 때 회계상으로 가지기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법인 파산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대표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법인이 파산을 진행해가지고 하더라도 예. 그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법인이지 그 보증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증인인 대표자는 연대 보증이 돼 있으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본인에게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호진 씨가 KN건설 연대 보증을 또 섰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시공사 대출의 연대 보증까지 했지요. 이 경우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한 것이면 대표자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종합적으로는 법인 파산을 통해서 법인의 채무를 청산하고 나아가 대표자 개인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까지 진행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도 이 회사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호진 씨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설업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 이러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